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순서 특징주들 함께 좀 보는 시간,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롯데리츠가 상장한 지 이제 이틀째인데요.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거래대금 상위 순서 특징주들은 거래대금 순서대로 놔뒀대 2조 원, 시가총액 2조 원 아래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2,600억 정도가 들어온 거 맞죠? 네,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 거래대금 2,600억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자, 시가총액은 얼마인가요? 시가총액이 1조가 넘네요. 1조 1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가끔씩 좀 숫자 약합니다. 만약에 틀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둘째 날이니까 이게 아직까지 뭐 어떻게 갈지 못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면은 이전에 그 가격 히스토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한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고요. 자, 시가총액이 아니고 제일 처음 이제 시작한 값이 5,800원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저는 뭐 이렇게 그냥 한 4분할 정도 해가지고 가격 위치를 한번 봅니다. 대충 봅니다. 뭐 이렇게 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애매합니다만, 저는 이제 1년 미만이거나 혹은 뭐 1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신규 상장주는 저점과 고점을 이제 4분할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얘가 어느 쯤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거며 어떤 쯤에서는 안 될 수도 있으며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자, 고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떨어뜨려지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치고 오른다면 굉장히 강한 거겠지만, 아, 그만큼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또 한정되죠.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원하냐면, 여기서 좀 누르다가 이 중간값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 더 내려가서 최소한 이 자리까지 한번 6천 한 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치로 한번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간다든지, 이 추세선 아래로 살짝 깼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6,400원까지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단기적인 과대 낙폭에 대한 그런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모양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롯데지츠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이제 그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니까 내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롯데리츠도 마찬가지, 밑에 보니까 티라유텍도 보이네요. 오늘 마이너스 14% 강하게 떨어졌는데요. 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장을 된 겁니다. 뭐 하는 기업인가 한번 볼게요. 저도 사실 모릅니다. 네, 뭐 아무 말이 없네요. 자, 시가총액도 뭐 제대로 없고.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네요.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컨센서스 볼까요? 2017년, 2018년 영업이익이 19억, 17억, 뭐 이거 뭐 제대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주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났는데, 단기적으로 보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이렇게 5분봉인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고점 연결, 저점 연결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평행되게 한번 살짝 그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세 따라서 이쁘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가 보이죠. 이런 자리에 사는 거 아니죠. 이런 자리에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강하니까 아직 알 수 없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알리코 제약이 있는데요. 알리코 제약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이 좀 다다다다 나왔어요. 한번 크게 여기서 한번 상승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 후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거죠.
네, 에너지는 좀 줄어드는데 보시면 이게 고점 이게 큰 거래량이에요. 거래 대금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음봉을 한번 맞죠. 그리고 안 돼 다시 이렇게 잡아내면서 여기를 버텨주면서 장대 양봉에 종가를 계속 버텨주다가 한번 날려가죠. 그리고 또 한번 올라가고 난 뒤에 음봉이 크게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뭐 아직 더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굳이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네요. 굳이 한번 꾸역꾸역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한번 그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얘가 어떤 식으로 좀 갈 것인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좀 대충 맞아요. 대충 좀 맞습니다. 그죠? 자, 꼭 이렇게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우리가 눈에 보기 위해서 어느 쪽이 지금 가격은 좀 높다. 어느 가격은 지금 현재 좀 한번 잡아볼 만하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한 거죠. 자, 알리코 제약은 최근에 이제 테마가 형성됐죠. 자, 10월 29일자 특징주 뉴스 보니까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징주로 동물용 구충제 이게 이제 먹음으로 인해서 암 치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개그맨 겸 가수인 김철민 씨가 이제 이거를 복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SNS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리면서 많이 좋아졌다, 호전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관련주로 테마를 엮여서 제일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진바이오텍 그리고 화일제약, 시트리,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이런 친구들이 같이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아직 좀 죽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바이오가 진바이오텍이나 제일바이오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양이 보이는데 사실 요즘에 그게 엮여 있죠. 돼지 열병 그리고 구제역 그리고 그 조류 AI 독감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에 엮여 있는 제일 바이오가 그나마 여기저기 문어발이니까 좀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다만 급등했을 땐 사지 말고 좀 살짝 눌릴 때 그때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코 제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사분할을 좀 하는 편입니다.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저점과 이전에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좀 연결해 보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그어 놓고 난 뒤에 한번 보니까요.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대각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드디어 맞고 다시 더 떨어져야 되는데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는데 이전에 지지가 되었던 11,600원 그리고 저항이 되었던 14,100원 이 사이에서 똑같이 급등하고 난 뒤에 여기 지금 지지와 저항이 되면서 박스를 좀 형성을 했죠. 그리고 돌파가 또 나왔습니다. 그 박스가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언제부터죠? 2018년 7월부터 해서 완전히 깨지는 거는 2019년 5월 동안 길게 횡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길게 횡보하지 않고 위로 돌파가 나왔다는 거는 에너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에너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보자면 자 상단 찍고 하단 찍고 다시 상단 찍고 하단 찍고 자 상단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로 한번 떨어진 거죠. 자 옆으로 횡보하고 난 뒤에 올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난 뒤에 올리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게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과 함께 거래 대금 큰 건과 함께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을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해줬구나. 그리고 장대 양봉 그리고 음봉 그리고 안돼 지지해준 자리가 어딘가 한번 이틀이나 3일 정도만 조금만 지켜보다가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추세선도 올라오겠죠. 그리고 여기 지지가 저항이 되었던 자리, 이 자리가 맞물리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자리는 그동안 계속 저항이 된 자리가 이제 지지가 좀 매물대가 돌파하니까 지지가 될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걸 좀 생각하고 우리가 매매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끝난 것 같지 않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알리코 제약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또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진바이오텍. 자, 진바이오텍은 제가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박스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주봉을 보면 이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들이 자 이렇게 올라가죠. 고점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점은 형성됐고, 자, 8,000원 자리에서 계속 지금 두드리는 모양이 지금 현재 보이면서 저점은 계속 또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돌파된다면은 이전 고점이 11,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또 눌렀다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내가 시간을 투자할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한번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아래 내려갈수록 나는 마이너스 10%가 내려가면 나는 거기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죠. 4,000원이 지금 바닥이에요. 4,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내가 참을 수 있다라는 분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하는 거죠. 돌려내서 찍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되 이전 저점보다는 분명히 높게 형성되면서 다시 돌려지는 자리가 있다면은 분할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바이오텍이 여기저기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요. 자, 진바이오 봤으면 이제 제일바이오도 봐야 되겠죠. 제일바이오텍은 드디어 진바이오텍은 돌파를 하지 못했었지만 제일바이오는 이렇게 돌파가 나왔죠. 자, 멀리서 보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또 좀 지저분하죠.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전 고점입니다. 이전 고점에서 지금 맞고 지금 떨어졌는데 맞고 떨어지고 지금 돌파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5,600원에서 이전에 고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5,600원을 여러 번 좀 두드렸어요. 9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두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돌파가 좀 이게 갭 상승으로 띄우는 바람에 좀 우리가 잡을 만한 자리가 어딘가 신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자리는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기다렸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형성될 때 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계속 잡아주고 있는 이런 자리죠. 고점을 잡아주는 자리인데 지금 고점을 이전 고점들을 다 돌파해내면서 이렇게 머물러지는 듯한 그런 주봉의 모양이 보입니다. 물론 이번 금요일자까지 기다려 봐야지 이 주봉이 완성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월봉을 봐도 이전 고점을 좀 찌르면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신고가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위로 한번 쭉 한번 더 당겨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자, 화일약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일약품도 보시면 아래에서 자, 주봉을 한번 보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뽕 뛰어 올랐어요. 그죠? 위로 뽕 뛰어 올랐어요. 대충 이제 고점을 연결한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자, 이제 고점을 딱 터치하고 오늘도 강하게 뛰었다가 고점 터치하고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추세는 뭐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추세를 다시 한 6,000원이나 뭐 여기 뭐 6,000원 이하에서는 좀 상황 봐가지고 분봉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날아간다면 좀 잡기가 힘들겠죠. 화일약품, 신풍제약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신풍제약은 아직까지 뭐 뭐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양은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막 그었는데 이거 옛날 거니까 지우고요. 최근에 이제 2018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신풍제약도 우리 코스피처럼 이렇게 그때부터 해서 계속 떨어졌는 그런 모양이 보이네요. 하락의 추세.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터치를 했고요. 과연 이게 이제 돌파가 나오느냐 이제 이게 지금 관건인데 자 이런 모양이죠.
자,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또 다시 도전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얘가 돌파하지 못하고 쭉 흘러내린다면, 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밑에서 지금 돌려질 때, 뭐 이럴 때 사면 좋긴 한데, 그게 과연 이제 가능한지,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곧바로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바이오가 대장주인 것 같네요. 자,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같이 볼게요. 두산 퓨얼셀이 보입니다. 일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정확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갭 상승이 나오면서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제 이런 자리, 여기서 지금 한번 터치를 해줬는데, 갭 상승한 자리, 이 자리를 지켜주면은 한번 반등, 한번 뛰어고 난 뒤에 한번 반등이 탁 일어나는, 자, 이 자리를 우리가 한번 공략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제가 언제죠? 지난 일요일 저녁인가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잘 튀었어요. 잘 튀었고, 지금 이제 약간 애매한 자리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였죠. 네. 그렇지만 이 자리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일수록 좀 용기는 있어야 되고 담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쫄보다 혹은 내가 대응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소량으로 한번 도전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짜로 하는 그 뭐죠? 공짜로 이렇게 돈을 줘서 하는 뭐 그런 트레이닝 모드로 그렇게 연습을 좀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5일선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네. 5일선 아래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였구나라는 게 보이죠. 지금 애매합니다. 뭔가 새로 사거나 새로 뭘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 이런 자리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7,400원까지 떨어질라나요? 그건 뭐 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지금 5분봉입니다만 만약에 15분봉이나 30분봉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자리가 나오죠. 이런 자리 해서 이렇게 살짝 또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이 자리를 6,600원 이 자리를 지금 지지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뭐 매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리가 이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자, 진바이오텍은 이미 봤으니까 패스 한번 하도록 할게요. S퓨얼셀 보겠습니다. 그때 뉴스가 아마 그 한국전력하고 같이 뭔가 합작해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갑자기 급등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역사가 짧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고점과 저점을 한 4분할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 따라서 저점도 똑같이 평행되게 선을 그으니까 하락의 추세가 나오죠. 근데 돌파가 나오죠. 큰 거래 대금과 함께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대부분 이제 중간값 정도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터치를 안 했어요. 터치를 안 했는데 좀 아쉽네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중간값이 대충 얼마죠? 대충 중간값이 2만 한 4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볼 때도 자, 이 하락의 추세를 돌파가 나왔죠. 그전에 계속 또 맞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자리인데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큰 거래 대금과 함께 옆으로 행보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캔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기로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을 봤을 때는 계속 장대 양봉 위에 지지해주는 어떤 특정한 가격이 11선 아래에서 공략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많이 맞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막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막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맞추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수많은 종목들 돌려보고 난 뒤에 그나마 이제 확률이 높은 친구들을 나름대로 이제 평균값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10일 이평선이죠. 그리고 지지해준 자리가 대충 이제 이런 낮은 자리가 형성이 되는데 자 지금 깨졌죠.
깨졌는데 여기서 물론 당연히 매수를 할 수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좀 대응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에이, 입에 뭐 맞추면 그만이지. 대충 이렇게 끼워 맞추면 그만이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대응의 영역에서 어떤 각자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살짝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못 버티거나 혹은 매수를 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자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기대되는 거는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있잖아요. 이 중간값을 지켜줬다는 거는 굉장히 위로 올라갈 만한 그런 상승 에너지는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윗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게 지금 도망간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오늘 또 화장품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화장품은 끊어서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동동이 형이었습니다.